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자씨 만무득입니다. 네, 정말 환상적인 계절에 봄이 진짜 잠깐 동안 스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여름으로 돌입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분재들도 지금 이 시기에 실록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보 분재들께서 요즘에 전화 많이 오세요. 나무 어떻게 잘라줘야 되냐, 순짓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잎빼기 어떻게 해줘야 되냐, 거름은 또 어떻게, 온통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하고 신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마 유튜브 여태까지 촬영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좀 비중이 있고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정말 쉽게 풀이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편의에 맞게, 환경에 맞게 변형하셔가지고 사용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분재를 배울 때 굉장히 열중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분재의 기술이에요. 이 분재의 기술을 제가 습득하고 나무에 시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가 봤을 때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분재에 적용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분재 초창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 사고에 좀 변화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변화가 어떤 건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세 가지 기법 소개 드리고 자세한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아셔야 제가 앞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서 사전 지식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짓기고요. 두 번째 잎빼기, 세 번째 턱잎 따기입니다.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순짓기입니다. 순짓기란 말은 뭐냐면은 이게 가지예요. 가지에 봄철에 눈이 하나 나옵니다. 이 눈이 봄이 되면서 동면이 타파가 되면서 여기서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잎이 나오고 전진해서 두 번째 잎이 나오고 전진해서 세 번째 잎이 나오고 전진해서 네 번째 잎이 나옵니다. 이 끝에는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서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나무의 힘에 따라서 거의 수십 장이 되든 수백 장이 되든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잎을 보편적으로 턱잎이라고 합니다. 턱잎에 대해서는 이따가 턱잎 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잎이 첫 번째로 나온 이제 잎이 되는 거죠. 턱잎 다음으로 나온 잎이 되는 거고 이게 2번, 3번, 4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각자 잎들이 마찬가지로 안에서 눈을 만들고 있어요. 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다 가지를 내주면은 정말 분재 만들기가 좋을 거예요. 편의가 좋고. 하지만은 쉽게 내질 않고 끝에서만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시기에 어디서 커팅을 해주냐? 2번에서 커팅을 해줘요. 그래서 3번, 4번을 소멸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4번에 달려있던 생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시적으로 성장이 멈추면서 이 2번의 눈이 다시 순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이 순이 나올 때 우리가 또 순을 집어주면 1번도 나오게 되는 거죠. 최소 두 개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두 개의 가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가지로 시작한 게 두 개로 파손되는 원리. 이게 분재를 가지를 분기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톱잎을 포함한 한 장, 두 장, 세 장을 남겨놓고 끊는 게 보편적인 순짓기 방식이 됩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잎빼기입니다. 이 잎빼기란 말은 말 그대로 잎의 전체적인 모양에서 이렇게 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만큼으로 잎을 면적을 줄여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잎의 면적이 줄였기 때문에 애가 제대로 일을 원래같이 하지를 못해서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잎들에 향해서 이렇게 잎을 베줘서 악화를 시켜서 약한 잎들이 좀 더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잎빼기고요. 둘째는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은 이 밑에 안쪽에 있는 잎들은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잎을 어느 정도 베어줌으로써 체감과 통풍이 잘 되게 해서 안쪽 잎들이 원활하게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기법이 바로 잎빼기 기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턱잎 따기인데 아까 말했던 이 첫 번째 잎이 우리가 턱잎이라고 지칭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다른 잎들에 비해서 연약하고 여린데요.
이 잎을 따줌으로써 이 잎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애들이 더욱 가열차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이야기를 해드리고 어느 시기에 턱잎을 따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좀 전에 저와 같이 순짓기, 잎빼기, 턱잎 따기 이 세 가지 기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술, 기법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을 때는 뭔가를 알게 되면 이제 희열이나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실수를 하냐면은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고 나는 이걸 했으니까 됐어라고 하면서 기술에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술을 투입을 해가지고 나무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나는 수직기 했다, 나는 잎빼기 했어, 나는 뭐 턱잎 따졌어 그래서 나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이 기술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이 나무를 좋은 나무로 또는 명목으로 또는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을 때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기술에 의존해서 기술로 나무를 만들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 이외에 다른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산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릴게요. 초보 분재인 여러분께서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순을 짓고 열심히 했는데 나무가 안 만들어지고 더 망가져요. 또는 원하는 대로 나무가 되지가 않고 저희는 뭐 아파트 베란다 환경이다 보니까 나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많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분재라는 기법을 만지는 데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나무의 세력이 좋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좋아야 되냐면은 제가 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가 악셀레터를 밟아서 서서히 움직입니다. 10km, 20km, 30km 쭉 가다가 60km 정도 가게 되면은 거기서 가속력을 조금 밟아주면 쉽게 100km까지 가요. 그래서 저는 이 100km를 우리가 기술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km가 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도대체 이 100km라는 시속을, 이 세력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주변에서 정말 잘 만드신 분들의 조언을 얻어서 어느 나무가 시속 100km 정도 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지금 이 나무는 제가 봤을 때 시속 105km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머리 부분만 제가 정리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조언자 머리 부분을 작업하다가 이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찍은 영상이어서 중간에 제가 시작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머리 부분은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시속 100km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다렸냐면은 이 나무의 내력을 또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재작년 가을에 이 나무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 나무를 갖고 왔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움, 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즐겁게 갖고 오긴 했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것이 나무가 거의 죽어갔어요. 이게 살리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살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져오자마자 여기 흙을 거의 안 털고 지금 화분이 굉장히 커 보이죠. 굉장히 큰 분에다가 좋은 용토를 써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봄을 맞이하는데 제가 철저하게 어느 정도 물이 마르면은 관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뿌리의 증식량, 뿌리가 물을 찾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세력을 올렸어요. 그래도 나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죽어가는 가지도 있을 것이고 늦게 나오는 가지도 있을 것이고 또는 특정 가지는 막 솟구치는 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체 타치하지 않고 계속 거름도 주지 않고 물로서만 나무를 수세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월 한 중순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순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안 나온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 순이 6월 초순에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모든 순들을 거의 한 95% 이상 살린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거름도 주지 않고 물 관리를 통해서 수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름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타이밍, 그러니까 일명 약 시속 60km가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작년 7월 달부터 거름을 서서히 올리기 시작했고 가을에 거의 한 90km 될 때는 거름량을 늘려가면서 물도 많이 주고 해서 나무의 세력을 끊임없이 올렸죠. 그러고 나서 올 3월에 또 새순이 올라오고
4월 초순 가는데 막 정신없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왜 저 나무 만지지 않습니까? 예, 아직 시속 90km밖에 되지 않아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선생님, 저렇게 놔두면 나무가 커지고 망가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안 건드리십니까? 예, 조금만 더 참아야 됩니다. 시속 100km 넘으면은 제가 손을 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저희 교육생분들도 도대체 선생님이 원하는 시속 100km가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옆에서 계속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시속 100km가 도달했다고 생각했고 시속 105km가 되는 시점에 제가 작업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머리 부분은 분명히 힘이 셌었고 이 하단 부위도 지금 도장이 엄청 많이 된 거 보이시죠? 하단 부위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고 위에는 제가 다 2마디씩 남기고 정리를 했습니다. 턱니까지 다 제거가 된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부분적으로 잎을 잘라준 모습도 보입니다. 다 잘라준 게 아니라 일부분 끝부분 살짝살짝 잘라줬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끝냈는데 왜 지금까지 정리를 안 하고 오늘에서야 정리를 했냐면은 요쪽에 보시면은 약한 가지들이 있어요. 약한 가지들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순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이 순으로 발전하는 걸 보고 드디어 제가 위에 쪽을 잡아줬다고 결심을 한 거죠. 왜 저걸 보고 결심을 했냐면은 머리 부분은 힘은 105가 넘었습니다. 시속이요. 그때 저희가 억제를 해서 저 아랫부분에 힘에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또는 그 전에 제가 작업을 했다면은 저 하단 부위가 힘을 가지를 않습니다. 머리 쪽이 악화됐다고 해서 저 하단 부위가 터져 나올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하단 부위가 이 머리 쪽 힘이 세지면서 저 하단 부위가 힘이 갈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다가 터진 걸 보고 바로 머리를 제가 잡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무가 많은 개체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 하단 부위의 가지도 잃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생장을 시킨다는 거죠. 반대로 이 시기가 넘어서까지 제가 계속 작업을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머리 쪽에 힘이 130, 140, 150이 되면서 하단 부위를 도태를 시켜요. 왜냐하면 나무가 폐잔병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약한 가지는 모조리 내쳐버립니다. 그러면서 강한 애들만 데리고 가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리 부분만 세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적기의 타이밍에 제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작업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단의 가지들이 다 약해요. 이런 애들은 앞으로 작업할 때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순짓기 기본 베이스 힘의 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순짓기, 잎빼기, 턱잎 따기 이런 기술보다는 내 나무의 세력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어느 시기에 작업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짓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순을 짓는 이유가 그 부분의 생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억제함으로 해서 다른 약한 부분이 튀어나오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우리 예전에 광해 시절에 대동법 아시죠? 대동법이 있는 자에게는 쌀 10섬을 가진 자에게는 한 섬을 뺏고 한 섬을 가진 자에게는 한 대를 걷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1만 낼 수 있도록 균등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 나무는 머리 쪽은 굉장히 세고 하단 부위는 약한데 머리 쪽을 가만히 놔두면 계속 세지는데 우리가 잡아주면 억제가 돼요. 하지만 하단 부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유일한 기술이 바로 머리 부분을 억제해서 그 힘을 하단 부위에 주게 만들어서 공평한 힘의 균등으로 가는 그 원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동법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기에 힘이 시속 100km 이상 됐을 때 머리를 잡아줬을 때 하단 부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 원리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 전체 나무 전체 200 개수가 우리가 2만 장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 나무 현재 2만 장이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속을 추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만무더기가 이런 순짓기와 잎빼기 또는 턱잎 작업을 해서 많은 잎의 개체수를 줄였어요. 어느 정도까지 줄였냐면은 애가 2만 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작업을 하고 나니까 12,000장으로 줄어든 거죠. 그럼 나무가 생각했죠. 2만 장의 잎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한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저로 인해서 12,000장으로 떨어지니까 손실률이 40%가 나온 거예요. 100의 힘을 가져다 준 애들이 60밖에 힘을 못 갖다 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나무가 지시를 하죠. 빨리 만들어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다시 백을 채워야 된다 하면서 강한 애들을 독려하면서 약한 애들까지 같이 독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만장의 입이 이만천장이 되면 나무가 생각을 하죠. 아, 우리가 굳이 강한 애들도 많은데 약한 애들까지 데려갈 필요 있어? 약한 애들은 그냥 알아서 정리해. 우리는 한계가 이만장이야. 이만장에 맞춰 하게 되면은 나머지 1, 2천장들이 나무의 그 본연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 소장자에 상관없이 제일 약한 가지들을 밑에 다 도태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재를 만들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잎만 남겨서 그 잎들이 잘 성장해서 순으로 가게끔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장자의 의도이자 어떻게 보면은 배양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순짓기 하는 방식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좀 전에 제가 잎빼기 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잎을 베줘서 햇볕이 좀 더 원활하게 밑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달해서 아래 잎들이 도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잎빼기를 해준다는데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정확한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잎빼기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무가 바보가 아니에요. 잎빼기를 안 해준다고 해서 나무가 일을 못하고 안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잎을 베주면 밑에까지 햇빛이 들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해주는 건 맞는데 정확한 원리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시행을 해왔어요. 자, 맨 꼭대기에 있는 잎들은 햇볕을 100% 봅니다. 완전히 태양열판의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성장할 수 있는 포지션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무는 정화우세, 즉 머리 쪽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위로 계속 솟구쳐 자라게 하는 원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쪽은 당연히 세질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생각을 하죠. 햇빛이 다가오는데 자기들이 태양열판을 대요. 근데 그 햇빛을 자기들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다 받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잎들은 모조리 전멸이에요.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하지만 나무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잎의 구조가 굉장히 아름답게 멋있게 과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투과가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잎이 햇볕을 받게 되면은 약 50%에서 60%의 햇볕을 투과를 시켜버립니다. 굉장히 유능한 장치 덕분인데 우리가 정말 녹고스목 밑에 그 그늘에 씌어 있어도 햇빛은 들어와요. 아직 어두컴컴하진 않습니다. 미세한 틈바구니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잎을 통과해서 떨어지는 약한 햇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나무 밑에서는 서늘한 한여름에도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잎을 통과하고 두 번째 잎을 통과하고 세 번째 잎을 통과하고 네 번째 잎을 통과해도 그리고 다섯 번째 잎을 통과해도 햇볕은 들어갑니다. 다만 햇볕의 양이 문제예요. 어떤 게 문제냐? 맨 첫 번째 잎은 자기들이 온전히 다 받아먹고도 남을 햇볕을 투과시키는 거고 두 번째 애들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애들도 받는데 점점 햇빛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무들이 위에 있는 애들은 100% 일을 다 하는데 밑에 애들은 제대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나무를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 겉에가 아닌 안품 속에 있는 잎들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잎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엽록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엽록소 함유량이 있기 때문에 잎이 연두색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연두색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녹색으로 변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보면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일 열심히 할 때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힘이 좋기 때문에 나무는 얘네들한테 강한 엽록소를 주지 않습니다. 소량의 엽록소만 줘요. 그래서 그래도 얘네들이 활발하게 태양열판을 가동해서 자기들이 주워 먹기 때문에 엽록소의 함유량을 야 너는 햇빛 잘 받으니까 너는 10%만 가지고 있어 하면서 맨 겉에 입에다는 엽록소를 10%만 투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햇빛에 투과돼서 밑으로 굴절되는 빛을 받은 두 번째 잎은 그만큼 못 받기 때문에 10%의 엽록소 함유량 갖고는 100%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너는 15% 줄게. 그 다음에는 25%, 그 다음에는 30%, 그 다음에는 35%. 그런 식으로 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엽록소의 함유량을 높여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머리 쪽 일보다는 못하지만 대등하게 할 수 있게끔 나무가 스스로 설계를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또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다 같이 일하는데 엽록소의 함유량이 추가된 건 뭐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아드레날린이에요. 너 빨리 일하라고 순간적으로 막 근육 강화제 같은 걸 주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엽록소의 함유량이 많은 잎들은 잎의 노쇠화가 빨리 옵니다. 빨리 오다 보니까 잎들이 오래 못 버티고 막 노랗게 변하거나 떨어져 버리거나 또는 짙은 녹색으로 빨리 변해요.
아무리 겉에 있는 잎들도 한여름에 햇볕 계속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짙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는 나중에 경험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연두색으로 시작해서 짙은 녹색이 되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밑에 애들은 엽록소 향이랑 너무 높이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나중에 빨리 조기에 은퇴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머리 쪽에 있는 잎보다 하단부에 있는 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있는 눈들의 세력 또한 차별이 또 심하게 돼서 도태에 가까운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잎배기를 해서 직사광선을 조금이라도 더 원활하게 깊이 있는 데까지 비춰주는 작업이 우리가 잎배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잎배기라고 해서 잎을 다 베주는데 가격 그냥 다 틀려요. 어떤 분은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 잎을 많이 베줄수록 안쪽에 들어가니까 막 잎을 막 5분의 4까지 올리고 막 절반 올리고 3분의 1 올리고 다 틀린데, 이게 잎배기라고 해서 잎을 많이 베준다고 해서 그 잎이 가지고 있는 눈의 힘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포지션 상으로도 그렇지만은 잎의 개체가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 신하들이 너무 까불어. 그래서 왕이 신하들한테 너네 자제하라고 주의를 주면은 신하들이 주의를 받습니다. 자제를 해요. 하지만 왕이 얘네들 다 죽어! 라고 명령을 하면은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죽은 거니까 잎 한 삽판 뒤집어 보자. 이게 뭐냐면은 잎을 너무 많이 잘라주면은 위협 의식을 느껴서 눈이 빨리 순으로 다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르는 잎배기는 효용성이 없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밀한 기법상으로 뭐 첫 번째 정화에 해당되는 잎을 많이 잘라서 억제시킨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오랜 경험이 필요한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또 깊이 있게 설명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이 오리지 마시고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오리지 마시고 포지션상 밑에 잎이 많은 경우, 이런 끝부분에 오릴 필요가 없죠. 밑에 잎들이 없기 때문에 잎이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곳을 위주로 공략을 해가지고 잎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턱잎인데요. 턱잎이 참 어떻게 보면 매직 같아요. 마법을 부리는 잎이라고 해야 될까요? 턱잎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저의 관점에서 설명드린다면은 이 턱잎이라는 걸 우리가 100만 원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100만 원에 비유를 하는데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와 또는 제 딸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100만 원을 매기는 가치는 모조리 다 틀립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할 수는 있는데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턱잎 제거라는 기법을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턱잎 따기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턱잎이라는 존재는 맨 처음에 나온 잎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시간을 거슬러 흘러가면은 겨울부터 초봄까지 다른 개체를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게 턱잎의 역할이고, 추위와 보온 또는 여러 가지 습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방어를 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적 역할을 하는데, 봄이 되면서 턱잎이 최초로 나오면서 그 다음 애들을 순차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바로 턱잎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지시를 하죠. 너도 입이 작지만은 열심히 광합성 작용은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턱잎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은 포지션이 너무 안 좋고 입이 조그마기 때문에 쉽게 도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무 스스로 턱잎을 떨굴 때가 있어요.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턱잎들을 대부분 떨궈 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나무 스스로 떨구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계획한 조작법에 의해서 미리 제거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같은 턱잎 제거지만은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턱잎 따기의 실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 초순에 일찍 따게 되면은 그 앞에 나오는 자식들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어느 정도 어시스트 해주고 먹여주고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립정신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생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4월달까지 계속 지금 이 시기까지 달고 있으면은 자식들이 엄마 쳐다봐요. 나가서 지네들이 일할 생각 안 하고 엄마한테 말 그대로 맨날 용돈 받아 쓰려고 그래요. 엄마 나 영양분 몇 프로만 줘, 몇 프로만 줘 하면서 엄마를 계속 못 살게 하면서 엄마의 죽음을 재촉하게 만들면서 자기들도 일을 별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진 속도가 현저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늦춰져요. 걔네의 영양분에 의해서 얘네들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장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유추해 보면 우리가 나무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어린 나무라 하면은 턱잎을 조기에 따져서 빨리빨리 생장시키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고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른 봄에 도장을 많이 심하게 하면은 절간도 멀어지고 나무가 망가지니까 턱잎까지 데려가면서 같이 경쟁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 초순 어느 정도 순이 걷고 2차 순이 나오기 직전에 턱잎을 제거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2차 순이 나올 때는 또 그만큼 힘이 늦게 됩니다. 1차 순은 엄청나게 빨리 생장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붕괴될 수 있는데 2차 순들은 그렇게 많이 밸런스를 붕괴시킬 만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맞춰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대충 요약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순짓기를 함에 있어서 사전 전제 조건은 나무의 힘을 올리고 나서 시행한다. 그 나무의 힘을 올리는 조건을 이런 식의 걸음을 주거나 그런 그 비료나 걸음에 의존해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냐면 봄철에 걸음을 주게 되면은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데 너무 빨리 재촉을 하다 보니까 절간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잎과 잎 사이의 마디가 넓다 보니까 자기들의 본연의 힘으로 밀고 나올 때는 잎 5장의 총 길이가 5cm밖에 안 되는데 걸음의 힘으로 밀고 나오는 애들은 7cm, 8cm가 되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나무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없는 소재의 경우에는 걸음의 힘에 의존해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나무는 절대 걸음에 의존하지 마시고 물 관리를 통해서 조절하시고 5월 중순 넘어서 2차 순이 나올 때쯤 되면은 그때 힘이 빠져 있으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걸음을 주기 시작하면서 배양을 하시면은 정말 좋고 가을 걸음 충실해서 봄에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시는 게 걸음 대처법과 순짓기 대처법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나무의 힘이 과연 몇 프로인가를 먼저 보시고 내 나무의 시속 100km를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게 모든 기법의 최절정에 있습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은 나무 망가지거나 잘 안 되거나 또는 습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용토 잘 쓰시고 물 관리 잘 하시면은 그만큼 나무가 빨리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잎배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적절하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안쪽에 잎들 도태 안 되게끔 해주시면 되고 턱잎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성도 있는 나무는 뒤에서 하시고 완성도가 없는 나무는 앞에서 하셔가지고 생장 속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에도 굉장히 디테일한 기법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은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 내가 내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게 그게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교를 부려서 장가리 많이 받아내고 뭐 열매를 많이 맺고 꽃을 많이 펴도 내 나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배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나무가 건강했을 때 소장자랑 보는 사람도 또는 감상하는 사람들도 즐겁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시고 즐거운 분재생활 되기를 제가 한번 또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소 딱딱한 내용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생리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검증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제가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차분하니 즐기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